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만나볼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투자 비밀들 쏙쏙 파헤쳐 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 결국은 보합권으로 양지수 마감을 했지만 그 안에서 돋보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이오와 의료 AI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도 잘 갔고요. 식지 않는 방산 그리고 조선이었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조선 관련한 이슈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조선주 관련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와 줬다고 했는데 먼저 화면 통해서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조선주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04% 상승한 조선주 매도 나선 외국인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조선이 하나그룹주를 필두로 기자재단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끊이지 않는 게 밸류 논란인데 고점 부담이죠. 네. 이제는 진짜 조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조선주를 그 부분을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하나오션을 지금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3일 전인가 그 자전 거래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하나오션을 2,200만 주를 장중에 팔았죠. 그건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 매도로 이제 그게 표시가 됐는데, 근데 그거는 블록딜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하나오션에 제가 한번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 이제 그 삼중 모양이 삼중 고점이라고. 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박병주 매니저가 요 자리에서 37,000원대 제가 이제 한 6일 정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그래서 쭉쭉 오다가 보시면 20일 생명선을 깼는데, 자, 여기서 갭 상승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때 이제 호주에 있는 호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다라는 호재가 뜨면서 갭 상승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시장에 또 각광을 받고 또 이슈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프를 모양을 보면, 자, 여기서 요걸 전형적인 삼중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 직전 고점을 뚫고 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흘러내린다면 그런 경우는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오션 여기 보면 조선주의 주도주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오션 시세가 밑으로 빠지면 전체적인 조선주의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하나의 오스탈 인수 소식도 그렇고 조선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하반기부터는 LNG 발주도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고, 그리고 미국이 뭐 중국 쪽에 제재를 더 가하면 국내 조선사가 또 수혜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네. 들고 가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추세를 안 깨고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밑에 보면 우리 삼성중공업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하나오션을 이제 1,44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선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최근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아마 일부는 또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포트를 교정하는 차에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 신규 매수자들은 약간 주가가 이격도가 있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만 조선주는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반도체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도주인 이 조선과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를 포트에 좀 더 비중을 많이 갖고 가보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반도체 쪽 많이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담은 지 불과 이틀 만에 1차 목표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7% 영역인데, 그만큼 그 정도로 반도체는 요즘에 사면은 이익이 나는 그런 싼 구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이틀 만에 한 7,000원 이상 매수했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반도체 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주력 상품 시간에 소개한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는 1차 목표가를 금방 달성을 하고 있죠. 네. 따라서 그걸 수익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관심 둘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또 어느 기업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코너 끝까지, 채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리뷰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이어서 정말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저희가 3월 7일에 매수했던 코오롱이고요. 지금 2차 목표가 25,500원까지 달성한 상태고 벌써 수익률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50.9%를 어제 또다시 6% 넘게 급등하면서 경신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3차 목표가를 잡아봐야겠죠, 이사님. 내가 다음 목표가는 31,000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롱을 여기에서 말씀했죠. 맞아요. 여기서 바로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갔는데 양봉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이 회사는 무려 10년 동안 빠졌어요. 우리 코스피는 올랐는데 이건 오히려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코롱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대주주가 이제는 일반 주주를 무시하는 행동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31,000원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31,000원이면 여기가 윗골이 여기 부분이고요. 거기를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 단계를 보겠지만 일단은 31,000원 여기 윗골이 살짝 밑에 아래 부분까지 보고 저는 길게 본다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또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또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차 목표가, 코오롱 3차 목표가는 저희 31,000원으로 높여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코오롱을 이제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상법 개정안이 또 어제 나온 이슈가 있는데 저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복현 금감원장 당초 정부안 상법 개정에 가까웠다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지주회사가 수혜를 볼 거라는 이 시장의 의견이 우세한데 저희는 그 기대감에 이미 여러 기업을 담고 있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 좀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자,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차 다시 반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증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불가피한 나의 견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거부를 행사한다. 나는 직을 걸고 다시 반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상법 개정안 내용이 이제 핵심이 뭡니까? 원래 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만 위하면 됐었는데 이거를 회사 및 주주 총이익까지 이거를 해서해야 됩니다. 그런 여론 이유 때문에 이제 코롱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드디어 콜마홀딩스를 행동주의 펀드에서 공격을 했어요. 자, 달튼 인베스트먼트란 행동주의 펀드에서 콜마홀딩스 경영권을 자기들이 이제 단순 투자 목적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주식을 좀 사왔어요. 근데 이번 14일 날 공시 때 정식으로 이제는 콜마홀딩스 경영권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번 31일 날 주주총회에서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콜마홀딩스를 최근에 공세 압박했는데 그러면 이 이슈를 상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저평가된 지주회사를 좀 본격 공격하는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자기들이 서서히 샀다는 것은 상법 개정안에 거의 가까워지 않는가 나름대로 추정을 했겠죠.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4일 날 자기들이 이제는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여 목적으로 공시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제가 재차 강조했지만 우리의 특히 지주사 중에서 LG나 이런 대형 지주사들은 그래도 시민단체 감시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중소형이나 중견회사 지주회사들은 정말로 너무나 우량하고 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이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콜마홀딩스 차트도 간략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콜마홀딩스의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바닥권이잖아요. 제가 콜마홀딩스 그래프를 보시면
바닥권이죠. 오. 이 시간에 저희는 항상 이런 종목만 들고 옵니다. 결국은 이게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일봉에서 보면 좀 확대를 하면 상한가를 쳤죠. 이건 사건 터진 거예요. 저 이거 눌림목대 볼 거면 주시를 할 건데 31일 날 주총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매집을 할 때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홀마홀딩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중견 지주회사, 중소형 지주회사들이 이렇게 너무나 헐값에 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요 포인트를 아신다면 정말 우리나라 그 2025년, 2027년까지 가는 그래서 엄청난 내 인생의 전환을 바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제 콜마홀딩스 언제 매수를 해봐야 될지 눌림목 때도 공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력 상품은 반도체 안에서 두 기업을 가져와 주셨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주력 상품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주력 상품은 YC가 되겠습니다. YC. 자,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저희들은 항상 실적 지표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 회사는 보지 않고 돈을 잘 번 회사를 흑진주를 발굴하는 거죠. 자, 이 회사를 보면 작년에 지금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131억이 나와서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495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이제 지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분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대주주는 샘텍이라는 회사가 50.22%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삼성전자입니다. 11.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사가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바로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양 매출액이 95%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17일 날, 18일 날 이틀간에 거의 7천억 이상을 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팔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있어요. 이런 점이 부각되고 그렇다면 왜 이게 부각되냐면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 이 종목 YC 이 종목 가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삼성전자향 기업인 YC였고요. 요즘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그저께는 10% 이상 급등을 했고 어제는 3% 넘게 또다시 올라줬는데 저희 그러면 어느 구간에 좀 매수를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지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자, 이 종목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보던 패턴입니다. 이제 빨간색이 뭐죠? 60일선, 수급선. 수급선이라는 것은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이죠. 근데 방향이 위로 틀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 이겼다. 그런데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21선 생명선이죠. 생명선이 N자로 받치듯이 올라가는데 거기를 자 여기서 거래량이 무려 13배가 증가했습니다. 거래량도 13배가 증가하면서 위로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삼성전자가 밀렸지만 이 종목은 양봉으로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생명선이 N자로 패턴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면 세게 한다. 저는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죠. 네. 3% 이상 빠졌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계, 윈도우의 운영체계의 CPU, 중앙처리장치를 만드는 회사 되겠죠. 저는 올 가을에 윈도우 10이라는 새로운 AI를 장착한 운영체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인텔이 가장 바빠지겠죠. CPU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어제 덜 빠졌거든요. 자,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이제는 이 주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요. 어제 미국이 반도체가 올 아침에 빠졌죠. 그럴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를 아침에 들이댑니다. 그런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급락할 때 겁먹지 말고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가의 범위는 1차적으로 11,840원 그리고 11,850원 부분에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2,7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인데 7% 이익을 10번만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네.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 반도체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YC 1차 목표가는 12,700원으로 저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C에 이어서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저희 어디로 보면 될까요, 이사님? 자, 이번에는 제가 그 테스라는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스 이것도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가 용어가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입니다. 저는 항상 실적을 강조합니다. 매출액이 작년에 2,4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72억, 순이익이 432억인데 2026년 가면 순이익이 700억을 넘을 전망이에요. 이런 흑진주들이 묻혀 있습니다. 반도체. 네.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분기 때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 800억을 수주했는데, 자, 그게 어떤 장비인가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테스의 장비인데 그 장비는 바로 이 장비가 되겠어요. 자, 한 대당 가격이 100억 이상을 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되겠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그런 공정전환하는 PCVD 증착 장비입니다. 제가 어제 소개했던 유진테크도 증착 장비인데, 이 회사도 그런 증착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하는데 1분기에만 800억 수주를 했다고 하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 D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장비의 수주는 공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업체인 테스였고요. 눌렸을 때 매수하자.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지금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가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차트 통해서 확인해 주시죠, 이사님. 자, 테스를 제가 요거는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때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요때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윈도우 그때 10이 나왔어요. 그때는 서버용 D램이 잘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테스 장비가 많이 판매가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한 거예요. 컴퓨터 운영 체계가. 따라서 테스가 저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22,900원에서 23,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제 7% 영역권인 24,500원. 2차는 26,500원. 저희가 2차 목표가는 15%인데 요즘 보면 15% 대부분 달성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19,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오늘도 이 윈도우 12 관련한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스, 저희 1차 목표가 24,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500원 선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저희 포트가 너무 잘 가고 목표가를 줄줄이 터치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기업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미국 증시가 빠지셔가지고 조금 이제 두려움에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는 아침에 들이대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중에 과거에 조선주 하나오션을 37,000원, 38,000원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8만원 넘겼거든요.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린 데가 네이버 검색창 N자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면 터치하시면 거기 안에 제가 장중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가격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항상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가져오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기업들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사서 언제 팔아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도 좋은 주력 상품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